국세청이 정말 좋은 의미로 역대급 칼춤을 추려는 모양입니다. 일전 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 및 체납자 133만 명 전수조사 소식을 전해드린 지 3일 만에 국세청이 오늘은 전격적으로 강남 4구 등 부동산 탈세를 도륙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늘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해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임 청장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틈을 타 일부 현금 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해서도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무려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 보도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국세청이 굳이 사업체 검증이라는 워딩을 쓴 것을 보면 높은 확률로 사업체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는 그야말로 부동산 탈세하다가는 사업체까지 조져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인 셈이고,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라 국세청은 외국인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겠다 밝히며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 3차 추가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별명대로 재계 저승사자, 강남 저승사자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로선 이번 보도를 보며 임광현 국세청장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 싶었는데, 바로 기회를 포착하는 정무감각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일단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번 국세청의 전격적인 부동산 탈세 박멸 선언은 오늘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기조에 협조함과 동시에 국세청이 스스로 칼을 휘두를 공간을 미리 선점한 것인데, 조금 더 첨언하자면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러한 정무 감각이 가장 뛰어난 두 기관은 국세청과 노동부이며,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박멸이란 기조에 맞춰 근로감독관을 한방에 1300명 증원하는 등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를 제대로 젓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국세청 얘기로 돌아와서 이번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박멸 선언은 기회를 제대로 포착한 것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했듯 대통령의 뜻을 100% 아니 120% 이행하는 것이란 점에서 더욱 평가할 만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국가재정은 그야말로 박살이 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건전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조사통 출신 임광현 의원을 국세청장으로 파격 발탁하고, 임광현 국세청장도 여기에 발맞춰 체납관리단 출범 및 111조 체납세금 징수를 천명한 것인데, 이번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전수검증이 흥미로운 점은 체납세금 111조와 별개인 이른바 플러스 알파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일부 현금 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등 탈세란 것 자체가 원래 같았으면 내야 할 세금이 교묘한 방법으로 국세청의 감시망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인 만큼 국세청으로선 체납세금 111조와 더불어 규모가 가늠조차 안 되는 부동산 탈세까지 징수해야 할 세금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상이 없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는 뜻이기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국세청의 행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 보는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정치인으로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에도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해 신천지를 습격했던 것과 겹쳐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소 뼈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120% 따르는 부처가 있는 반면 여전히 과거 민주정부의 약점을 답습하는 부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에 대해서 최근 남부지검 검찰 수사관들 관련 법무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검찰과 분리하라는 명까지 내린 마당에 법무부는 왜 저 두 수사관을 가만히 두는지, 그것도 문제의 근원 검찰과 접촉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은 현재 화제가 된 장인수 기자의 냉철한 일침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내사 보고서 뉴스타파에 제보한 송모 경감 네. 그렇죠. 문제가 돼서 바로 지구대로 자천되고 1계급 강등됐습니다. 네. 외교부가 바이든 날리면 소송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의견 냈던 외교부의 모 과장 대학 해지됐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해요.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정민 수사관 바로 파면해봐요. 아 네가 소송해서 살아 돌아오든지 말든지 해놓고 파면해봐요. 네가 이게 중요한 거를 지금 네가 담당자인데 모른다라고 네 손에서 지금 없어졌으니까 너 일단 파면하면 갑자기 기억이 나. 네, 그럼 갑자기 너 파면 너 소송해서 살아오라든지 뭐 기억나면 다시 오든지 라고 하면 저럴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저러는 이유는 누가 날 지켜주는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민주당 정부는 네, 법치 정부니까 그러니까 파면 안 시킬 거야. 이 정부는 날 못 건드려. 무서운 대상과 무섭지 않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무서워져야 된다.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잔인할 만큼의 징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건 신천지를 전격 습격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 방향이 옳다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과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부라든지 오늘의 국세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개혁 대상인 검찰을 산하에 두고 있는 법무부로선 과감함은 물론 장인수 기자가 말한 잔인함까지 갖춰도 검찰 개혁이 쉽지 않은 마당인데 상황인식이 너무 나이브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법무부가 파면이 됐든 정직이 됐든 뭐든 저 두 수사관과 검찰을 하루빨리 띄워놓고 민주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특히 검찰의 회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찰과의 분리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부디 법무부가 국세청처럼 보다 과감해지고 잔인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